시크릿 지즈. 여기 제 나와바리예요. 제가 분자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어가지고 24살쯤 그때 직장 생활했었는데 여기서 살았었어요. 본의 아니게도 오늘이 또 이제 직장인 컨셉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입었던 스타일을 좀 입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때 에이스 네? 쓰지 않았어요? 이제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어요. 꽤 잘 벌었어요. 달에 그래도 새우 280? 그러니까 수명을 쓴다는 느낌으로 일을 했어가지고 사실은 23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거기서 거의 초과 근무, 연장 근무, 야간 수당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0kg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직장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 퇴사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연봉을 드릴게요. 아, 그럼 연봉 협상을 하시죠. 자, 계산해 드릴게요. 9년 동안 일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장을 한 10개 정도 관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한 1억 2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파산이에요. 아니 싫으면 뭐 딴 데 가면 되는 거고. 잠깐 나와봐요. 제 나이 때 보통 연봉이 얼마예요? 평균 연봉이 4,600이에요. 9,000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적절한 이제 평균값을 할게요. 아, 1억 2천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정영님은 30대 직장인이십니다. 오늘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어. 하시면 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진욱 과장님은 전회차가 힘들어서 하차하셨나요? 아, 추노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은 퇴근하고 온 직장인분들을 만날 거예요. 가시죠, 그러면. Let's go! 안녕하세요. 스토리 하는 데 네, 맞지? 맞아요. 여기 앉으시면 되세요.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처음이에요? 네.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약간 선의 라이벌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혹시 그럼 어떻게 모이신 거예요? 요즘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어플 같은 거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요즘 분들은 젊으신지. 정규님도 되게 젊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래도 회사 다닌 지 한 14년 됐으니까. 혹시 우리 두 분은 어디 다니세요? 저는 그냥 일반 영업직 그렇게 일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아, 저도 비슷한 영업을 해봤어요. 그럼 저한테 한번 팔아보세요. 아,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저는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우리 선배님은 그럼 얼마 여기 다니셨어요? 저는 5개월? 언제부터 그러면 좀 재테크에 좀 관심 있었어요? 저는 20대 때는 이제 쓰기 바빠서 그런 거 같아요.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쏘고. 이제 좀 30대가 이제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해야겠다. 우리 선배님은 네. 그러면은 투자금 갚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 돈을 모아고 이제 부채를 거의 다 끝내고 지금 저는 새롭게 투자 시작한 지 저도 얼마 안 되지가 않아요. 근데 왜 돈을 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 혹시 이 주터디 모임이 그 좀 약간 그 남녀가 만나면 다 약간 왜 자꾸 볼이 빨개지실까? 저는 좀 공격적이고 다 약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운영하게 된 모임장입니다. 여기 어떤 모임이죠? 여기가 이제 직장인들끼리 편안하게 얘기하고자 해서 근데 대장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이제 미리 주신 게 있어가지고서 런닝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전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원래 이 여기 모임이 런닝 모임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갔죠? 도망갔나요? 그분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추노했어요? 한 3개월 만에 100명 정도 되셨어요. 지금 3명 아 지금 이거 빠져서 거의 주식 우측 없어졌구나. 마이너스 95%. 아 누가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다 썼어요. 각자 그럼 발표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막내가 한번 해봐. 처음은 저부터 자, 투자를 하는 이유 내 집 마련이나 이제 결혼 자금 아무래도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저는 딱 그냥 간단하게 썼거든. 집이 있어야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저도 같아요. 집 자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전 좀 달라요. 저는 시크릿 주주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으로서 더욱 빛나고 싶고 내 자산도 빛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대장님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저는 은행 비중을 줄였습니다. 적금 20%, 나라 상품 10%, 주식 50%. 나라 상품이 채권 이런 건가요? 이제 나라에서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져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좀 금리가 살짝 높아요. 우리 동기님 거 잠깐 볼게요. 동기님 건 어떻게 하셨지? 주식이랑 자산이랑 여기 채권이 좀 크네요. 채권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난 채권을 잘 몰라요.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부채 이런 거. 모르시는데? 그럼 부채라고 사실 적어야 되는데 그런가?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좀 이렇게 흥청망청 그거랑 좀 다르게 지금은 조금 많이 좀 불리려고 노력을 하시네. 20대 때 너무 놀다 보니까 그러면 결혼도 하고 어때요? 20대 하니까 때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100만 원을 얼만큼 썼어요? 못해도 한 80%는 썼던 거 같아요. 저축을 그럼 20% 하고? 저축을 내 생각을 안 하고 놀자. 동기님만 그런 게 아니라 꽤 주변에 많아. 맞아요. 지금은 30대가 됐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저축이 돼야지? 그 1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그래도 한 50만 원. 50% 저축하는 사람이 됐네요. 지금 막 20%만 한다 했으면 바로 또 쫓겨날라 해서. 우리 그러면 선배님 거 볼까요? 주식을 중기라고 쓰셨네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윙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네네네. 중간에 포트를 계속 쌓아놓는다. 그러면 혹시 여기 두 분 중에서 단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단타? 아 혹시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화장실 갈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MTS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MTS가 뭐예요? 네. 주식 어플 들어가가지고서 네. 매매도 하고 주식도 보고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챙기면은 사실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등락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근무 시간에 매수랑 매도 한 적 있어요? 저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더 나아가서 업무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업무에 영향은 무조건 줍니다. 네. 이게 짧게 수익을 내본 사람은 그 맛을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중독적이네요. 이분 도파민에 중독됐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20%가 났어요 그날. 그날은 위에 나가서 회식을 어떻게 할까? 맛있는 건 어떻게 먹을까? 그날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부하 직원이 있다. 네, 말투부터가 이제 좀 다르게 진행이 때문에 그래서 동료분들한테 주식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나갔는데 지금 방송에 다 나가시는데 직장 후배들은 아 저 새끼가 왜 화장실만 갔다 오면 짜증내고 화내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하세요? 단타 하세요? 저 단타는 안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는 장기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망치 매매법이라고. 전 재산을 매수한 다음에 머리에 망치를 때려. 얼마 정도 보세요? 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넣어놓고 어플을 지워가지고 아, 일부러 지워두시고. 네, 아예 안 보려고. 근데 그것도 지우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찾게 되는구나. 제 차례를 얘기하기 전에 동기가 왔잖아요. 라이벌이라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코인을 많이 했다가 변호성이 없고 놀이에 불과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기 코인에 투자하던 거를 점점 주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1%에 불과했었는데 10%까지 투자. 꼬지 쪽으로 투자를 좀 했고요. 달러. 그리고 최근에 워렌 버핏씨께서 선물을 좀 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모임 인원들 이렇게 얘기를 좀 이제 들어봤는데 전문가님들을 이제 초빙하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요? 나타나 주실 거예요. 아 나타나요? 어디서요? 자, 나타나 주세요. 짠.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투자정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욱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타이 초년생분들 모였다고 하시길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얘기를 하기 좀 전에 직장인들끼리 만났으니까 꿀팁 같은 거. 저는 예전에 티타임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공휴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물려 있어가지고 한배 타자 이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다고요? 제가 물려 있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이 수다를 떨면서 아마 풀 수가 있거든요. 아 결국에는 물린 얘기밖에 없네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날 밥 사야 되니까. 잘 버는 사람들 확실히 있긴 있어요. 시간이 많으신 부장님들이 항상 버세요. 어떻게 좀 많이 보세요? 왜 난 부장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 다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자산은 좀 안 보세요? 볼까 우리 포트폴리오 만든 거? 이렇게 보니까 주식하고 예적금 이렇게 다들 잘 구성을 하고 계셨네요. 사실상 주식 적금, 여기도 주식 적금이고 여긴 코인 물린 거, 코인 물린 거. 결국에는 뭐 주식이 맞긴 하네요.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실 게 되게 많은데 주식하고 예적금만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리츠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큰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상가를 사지 않더라도 펀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제가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토지에 그래도 한 1,000만 원치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몇만 원이기 때문에 오, 거기다가 진짜요? 원자재 중에 금이나 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구면 배웠었어요. 금하고 원자재, 부동산, 대체 투자라고 하거든요. 통틀어서 보면은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인들이잖아요. 네. 직장인이면 나라에서 챙겨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연금 저축이라든가 아니면 ISA라든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연저축이
연금저축 계좌라고 나중에 55세나 65세 이후에 은퇴하셨을 때 노후 자금을 마련을 돕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이거든요. 좀 쉽게 얘기해서 절세 및 장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투라는 거죠. 초장투. 이거 보니까 결혼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단기적으로 개인자금 형성을 위해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ISA라고 3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비과세 혜택을 일부를 줘요. 결혼 준비할 거면 3년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자친구 있어도 지금부터 오늘 ISA 가입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이제 저축하는데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나랑 수준이 좀 비슷하네. 난 하려고 지금 다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어쨌든 다 주식만 하고 있잖아요. 분산 투자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주식이 물방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자산을 운영하면은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수익률의 변동폭을 좀 낮게 해주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원리인 건데 그러면 어쨌든 뭐 분산 투자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 어떻게 매매하냐 네네. 그런 거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상위 좀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좀 출근 시간 한 1시간? 조금 안 되거든요. 뉴스를 되게 아침에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장을 핵심 요약이 되는 리서치 나오잖아요. 그걸 출근 시간 때 다 봐요? 지하철 1시간이면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지선이랑 저항선 보고 위아래로 걸어놔요. 그래서 빠졌을 때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빠지지 않게끔 딱. 본인의 박스권을 만들어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나무 앱에 보면은 시세 포착 매매라고 있어요. 가격을 지정을 해놓고 어디에 닿았다가 다시 오면은 거기서 끊는다든가 그 밑으로 몇 % 이상 떨어지면은 판다든가 그걸 갖다 매달 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해서 자동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식 모으기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기계적 매매가 되는 거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모두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임장님처럼 화장실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이용을 해요. 이제 상사님한테 안 혼날 수. 저는 일단 투자하는 방식이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과장님이 안 계시면 또 여기서 대표로 하셔야 될 거니까. 혹시 안 올 자신 있어요? 가기 전에 이제 매운맛하고 순한 맛만 고르고 가시면 요즘 트렌드하게 마라탕으로 가시죠. 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만약에 비가 강수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태풍이 오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세요? 태풍이 온다. 관련 주식을 산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직장인 맞아? 도망가야 되는데 이분께 주미사라는 호칭을 저는 검색을 좀 다르게 하게 됐어요. 증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국내 증시 한번 눌러보면은 그 외국인 매매라고 일단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뭘 매매를 했는지 위에부터 이렇게 상단에 대해서부터 아래까지 쭉 나와져 있어요. 외국인이 사면은 뭐 지수가 오른다. 맞아요. 외국인이 사면 오릅니까?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일단은 엉덩이 한 대 대세요. 무조건 오른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걸 시도를 해봤거든요. 경험담. 하지만 저도 바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위에 거부터 매매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라는 걸 항상 해보고 시간을 좀 두고서 한번 계속 지켜봅니다. 중요한 건 저 기업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는지가 혹시 추정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는 게 그게 제일 의미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났을 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뉴스를 좀 믿고 그걸 보면서 조금 더 내가 그 안에 기업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지 않나. 자, 제 차례인가요? 여러분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권. 그렇죠.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의식주요. 그렇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편리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달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일상 속에서 보는 것들을 샀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배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과 로고가 달린 이 브랜드 바로 샀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쪽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상 매매법이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시죠? 굉장히 좋은데 근데 거기까지인 거지 언제 매도할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할지가 아직 사실 명확히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나오세요. 쇼미더머니 나오세요. 가도록 하시죠. 진짜 나오시네. 마이크. 오케이, 지금 나왔어. 요, 얼만큼 잘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어떤 매매가 잘못됐는지 얘기해봐.
정현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변화에서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2단계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오, 나 천재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번엔 샀으니까 뭐 몇 퍼센트에 도달하면은 재고를 해보겠다라는 기준을 가져서 이 아이디어 만들었었던 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중간중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이 검증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검증을 하다가 이제 메리트가 없다면 그때 팔아도 되겠네요. 그 아이디어가 훼손이 됐다. 그때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출액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검증을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지 그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이익 레벨이었을까? 아니 죄송한데 9to6 하는 삶이 정말 바쁜데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알아보나 이게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여기서 한 3-4개만 조금 봐도 괜찮은지.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일단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 자체가 틀리든 맞든 간에 의미가 있어요. 고민이라도 해보잖아요. 직장인 바빠 죽겠는데 다 어떻게 뉴스 정보를 관리를 하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냐. 제가 활용하고 있는 투자 습관인데 이 노션이라는 노트를 사용을 해요. 폴더별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읽다가 이제 잘 모르겠어. 아까 그 유리 좀 다시 보여줄래요? 사진 좀. 유리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무에서 이제 투자 금쪽이 오늘 배운 거를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포트폴리오 그래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가 분산 투자. 일단 제 세계관은 좀 말씀드릴게요. 10년차 직장인이고 연봉은 4,600에 떡값 플러스 명절 뭐 겸사겸사 대략적으로 5,000이라 할게요.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조금 공격적인 것 같아요. 호날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반으로 쪼갰어요. 2,50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주식입니다. 이게 그냥 주식이 아니고 국내 주식은 뉴스와 외국인 분들이 얼마큼 샀을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것 같고 해외 아이템들 알려주신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내가 보고 요거는 좀 괜찮겠네.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현금, 리츠, 달러, 원자재, 연금, 채권 전부 다 어디? 나무증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만요. 재민 씨 뭐가 있다고 하셨죠? 오늘 배운 거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래요? 국내 주식, 원자재, 채권, 이 모든 걸 다 어디서 한다고요? 나무증권. 그렇죠. 아이코야. 이런 거 좀 그만. 익숙해지셔야 할 텐데. 저희는 요정이니까요. 저희는 뭔지 아세요? 시크릿 즈즈. 이분은 일반인이십니다. 5천만 원 잘 불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약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주식이 그래도 좀 크다.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9to6 하다가 이거를 매수매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나무증권에 있습니다. 여기 나무 앱을 이렇게 켜보시면은 먼저 시세 포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시세 포착 주문이라고 있어요. 매수 감시 뭐 신청하기 하고 뭐 매도 감시 신청하기 해서 내가 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 조건에 맞게 얘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두 번째 주식 모으기 메뉴 누르면은 홈 관심의 주식 모으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주식 모으기 누르면은 모을 주식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기 적금을 주식으로 한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세 포착, 주식 모으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진짜로 오늘 딱 배웠던 게 느껴졌어요. 이게 다 시크릿 주주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바로 시크릿 주주. 다음에 또 만나요.